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불교에 관계되는 영상을 올려보겠는데요. 언젠가 한번 방송된 걸 올려본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서 다시 올려봅니다. 이 방송 주요 내용은 나에게 있어서 가필한 또 은행 이용 방법, 또 월급 타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대해서 올리고요. 과거에 영상 중에 일부는 제가 올 초에 만났던 저 결혼할 때 주례를 맡아주신 봉학 스님에 관련된 사진도 몇 장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봐보시고요. 일기라고 써라고 한 이유가 이 미래에 내 일기를 읽어보면 생각이 좀 유치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방송은, 이 영상은 3년 전에 촬영한 건데 지금 내가 또 보고 나니까 좀 내용들이 조금 진부하기도 하고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성장 내지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진부한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안녕하세요. BTN 신의 이야기 가피 묵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버는 건 똑같은데 네. 나가는 건 더 많죠. 도리어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늘었다. 네. 요새 이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딱 제 얘기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바뀌어서 네. 세상에 없던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잖아요. 뭐 공기청정기, 뭐 의료건조기.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비의 패턴이 확 바뀌었대요.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있어. 이런데 가서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로망을 위한 소비는요. 내 심장을 뛰게 한다는 가격이 얼마에도 상관이 없이 구입을 한대요. 예. 그런 걸 요새 말로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지르면 네. 광고에서 그러더라고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게 바로 돈이지요. 네. 오늘 카페의 주인공이 이 돈하고 무척 친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불자 금융인들의 모임, 금융인 불자 연합회 그 이충훈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육군훈련소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후 조계사 청년회, 산업은행 불자회를 통해 불교와 나눔의 도리를 배운 이충훈 회장. 은행 지점장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기업을 살려온 그가 흔들림 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굳건한 신심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덕분이었다. 밥을 먹듯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경전 공부 이야기. 책과 강의를 통해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금융 전문가 이충훈 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카페 주인공 이충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피에 금융인이 초대된 건 회장님이 처음이세요. 네. 먼저 가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예. 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 불자회 회장이고 전국금융단 불자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융인 불자연합회에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각행은행에 이제 저희 이 속한 한국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그럼요. 우리은행, 네. 한은행, 네. 농협, 수협 네. 네. 각행마다 불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 불교회가 연합회 합동으로 진행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연합회가 구성됐고 거기서 제가 이제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강조하셨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뭐 일을 여러 가지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복을 닦는 일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특히 이제 연간 사회를 행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봄에는 저기 템플스테이 겸 와.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통도사 단체로 가서 1박으로 템플스테이 해왔고 그다음 4월 달에 4월 초파일 날 제등행렬 같이 하고 있고 9월에는 또 성지순례 하고 또 연말에는 또 하나의 해를 보낸다는 의미하에 스님들 모셔가지고 법회 합동 법회를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마다 한 번씩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각행 불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행사 주관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제가 회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네. 정말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제등 행렬 때도 뵌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면 금융인들이 붙자면은 뭐가 좋은가요? 금융이 불자라면 제가 생각하는데 원래 금융이란 말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잘 관리를 해서 네. 고객들이 언제든지 요청할 때 네. 돈을 내줘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고객 돈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절에 보면 삼보정제가 있듯이 스님들이 삼보정제를 잘 관리해서 신도들이 올 때마다 부처님 법문을 잘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죠. 불자들은 그런 본을 받아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인 불자들은 잘 고객 돈을 삼보정제를 관리하듯 네. 잘 관리하는 점에서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은행도 사실은요,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역시, 불자인인 그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남다르다. 저분은 정말 저분한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딱 나타나는 게 좀 있어요. 좀 남다른 게 있더라고요. 왠지 지금 편안하실 보시죠. 것 편안해 같아요. 보이죠, 네. 스님. 네. 신뢰감이 더 가고. 네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회장님 생각하시는 돈 잘 쓰는 법이 있다면? 저는 이제 직장에 고참이다 보니 그렇죠. 딱 직장에 들어온 신입 사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네. 그럼 저는 항상 4대 3대 3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3대 3. 첫 번째 40%는 이제까지 공부하느라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껏 돈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는 네.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맛인 거 사먹는다든지, 뭐 좋은 옷을 사입는다든지, 뭐 고급 어떤 것들을 명품을 산다든지 그런 게 사봐야 시대에 사람이 덜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나는 항상 어두운 거 칙칙하게 갖고 있으면 그 삶도 어둡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쓰라고 하고 싶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30%는 회사는 항상 발전해 갑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회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부장, 부장으로 각종 계급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 계급이 즉 승진하면 승진이 맞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갖춤에 쓰라, 공부를 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앞으로 미래 일을 대비해서 항상 저축을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자
돈을 벌다시피 예.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호주머니 빵빵해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30%는 항상 저축을 해라. 그래서 4대 3대 3으로 돈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완전 진짜 공감이네요. 그죠? 예. 진짜 이게 이런 걸 꿀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왕- 이제 그 들어보면 네. 그 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하죠. 절도 이제 운영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절에서 제가 이렇게 사찰을 운영하고 이제 불사를 하고 하다 보면 네. 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네. 뭐냐면 미리 이렇게 이제 불사금이라든지 뭔가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절에도 불사를 한다 하면 우선은 이제 시작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신도님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서 권선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없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진척이 늦어지죠. 예.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본래 한 1, 2년만 할 걸 뭐 4, 5년 한다든지 어떤 데는 10년만 20년씩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났는데도 이제 뭐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미 한쪽에 마무리됐는데 한쪽에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뭔가 또 고쳐야 되는 이제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절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참 어떤 그런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돈의 관리 개념, 예산 개념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그러네. 예. 이런 거 들으신 스님은 조금 생각이 달리셔야 되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스님은 또 너무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못 고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은행 문턱을 자주 밟아야 돈을 번다고 하던데요. 은행이랑 친해지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굳이 뭐 표현한다면 은행 사용 설명서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만난다 하더라도 말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몇 번 말을 섞어 보면 상대의 기운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금방 성장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내가 필요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한다. 그럼 높은 금리를 원한다. 내가 대출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그러면 일단 은행에 가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한번 높은 금리 예금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의논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야 이거 해라 저거 하는 것보다 야 네 뭐 몸이 안 좋은데 어떠노? 라고 상담을 해보면 항상 상담을 의논하면 믿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은행만 또 가지 마시고 최소한 저는 새 은행은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라. 상담 받아보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자꾸 의논해라는 거죠. 의논을 하다 보면 은행을 진짜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깁니다. 그 여름만 되면 시원한 에어컨 쐬러 은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는 계절에 상관없이 더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회장님은 재물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고객의 돈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 불자들은 이렇게 그 돈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강경영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한 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런데 건강경영에 부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온갖 중생을 다 구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중생을 마저도 구제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처럼 고객이 돈이 오면 내 지갑과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만 돈이지 나머지 돈은 하나의 전표, 문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그래야 아무 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금융인들은 이제 각종 은행에 보면 이제 금전 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그 중에서 통계를 내보면 불자들은 아마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박수. 아마 정말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네.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가 되는 일은 절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정말 금융업은 불자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 불자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내 거 아닌 건 관심이 없거든요. 절대. 네. 부처님 덕분에 정말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고,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제 부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자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생을 이제 잘 베풀고 도와주라. 그럼.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고객들이 대출 고객은 다 기업체입니다. 기업체가 잘 돼야 그럼.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또 기업이 정정 성장해가면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우리 고객들한테 그 중에 이제 저희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지점마다 지점장마다 팀장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 지표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익을 얼마만큼 자기가 챙겼느냐, 그 점포에 얼마만큼 이익을 실현했느냐, 단기 수익력을 얼마나 실현했느냐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익을 많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한테 이제 대출을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저희 산업은행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금리가 높으면 대부분 업체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럼. 이자를 많이 받아가니까 업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어려움 묻어나면 결국은 그 점포에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이제 제가 담당할 때는 많은 업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그래서 어떤 업체가 상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자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용도를 잘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조직에 연속 3번을 제가 1등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양산 지점 가니까 꼴등을 하더라고요. 꼴등하자면 1등을 만들고 1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도 보면 1등 반, 우수 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평가 지표를 또 우수 반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직에서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그야말로 꼴찌신 하시네요. 그일뿐만 아니라 이충훈 불자 지정자님께서는 네. 산업은행 불자님들 위해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산업은행 법당을 만드셨다고요. 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산업은행 불자회 이제 일을 할 때 국회에서 이제 그 국회에 가면 정각회가 있습니다. 네, 정각회 정각회 법회가 있는데 그럼 어느 날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초대 가니까 국회 본청 아래에 네. 법당이 있는 거예요. 아니 좋다. 국가기관에 상권 분립에 정교가 분리되는 세상에 어떻게 국회에 이런 법당이 있나. 가본 지 너무 좋아서 저도 직장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직장에도 한 법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 본점이 여기 종로에 삼회 빌딩이 있다가 본점이 여의도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네. 이사를 갈 때 제가 재빨리 요 공간을 하나 두루두루 살펴봐가지고 요거는 네. 내 거다. 그래 거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법당이라고 은행이 달라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을 할 테니 사무실 공간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배정받고 거기서 제가 이제 이름은 산업법당으로 해가지고 법당을 창립해가지고 현재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각종 환경 미화해 주시는 그렇죠. 분, 또 청경하는 분, 그럼요. 수시로 와서 어릴 때마다 네, 기도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네. 삼배 인사를 하고 네.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 잘했다라고 그런 말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불교의 좋은 점은 그거잖아요. 상중하가 없잖아요. 우린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지 뭐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오셔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시면요 꼭 갚이가 옵니다. 그래서 꼭 그 법당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생님? 예. 네. 불교와의 첫 인연은 육군 훈련소에서였다고요. 육군 훈련소였어요? 예, 이제 원래 저희 집안은 이제 할머니, 어머니 보면
이제 동짓날, 7월 칠성날, 4월 초팔날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어른들이 뭐 불교에 관련됐구나 했는데 딱 군에 가면 일요일 날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절에 가는 사람 나오라, 뭐 교회 가는 사람 교회 나오는 성당 가는 사람 성당 가는 사람 가라 합니다. 그때 그럼 종교 활동 저는 집안이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절에 안 가보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첫 이제 불교와 이제 만남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당시 반야신경 강의가 꽤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반야신경 강의를 통해서 마음을 내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카투사로서 근무를 했는데 네. 이제 카투사 근무할 때는 6주 동안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그다음 마치고 나면 이제 카투사 가서 3주 동안 후반 교육이 후반 교육이요. 있습니다. 예. 그 후반 교육 가니까 또 군대니까 평등하게 또 종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사병들이 자체 법회를 봉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통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조개들이 훈련병들을 막 때리고 구타를 한다고. 예, 예. 근데 조개들이 저희 신입들한테 존댓말 쓰고 법회 때 그때 이제 방야 성경을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까지 어른들이 절에 가서 기도만을 할 줄 알았지 이런 경전이 있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죠. 엄마야, 어떡해. 본격적으로 불교 신행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요, 사실은 직장을 얻고 나서부터였다고요. 네, 제가 이제 제대는 군대에 들어갈 때는 1984년도 들어갔다가 87년도 제대하고 90년 1월 29일 날 이제 은행 들어와서 신입 행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한 곳이 안양지점입니다. 안양지점 토요일 날 저희 만나는 인원이 한 18명 정도. 이래도 답답하더라고요. 네. 뭔가 모르게 또 난 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방법이 조계사를 가면 그렇지.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지, 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가보니까 마침 그날 조계사 청년의 법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2년이야, 2년. 그때 네. 저기서 청년의 회원은 아니지만 꼽살이 껴서 그 처음 법회를 듣고 그럼 나도 청년 활동을 하겠다 신청해서 이제 저기서 청년의 활동을 그때가 이제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지금은 이제 타계하시는데 무진장 스님 예, 그때 예. 포교원장 예. 그분으로부터 이제 수계식을 받고 그때 걔를 회원이라고 받았습니다. 회원. 그 이후에 제가 스님한테 이제 만나 뵀습니다. 그 회원이랑 같이 무슨 뜻을 알아야 그렇지. 제가 남들 행동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근데 해자가 지혜 해자, 원자가 원자, 멀다는 것이 당신과 나의 관계가 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원이라 보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넓게 하나의 지식만 닦지 말고 두루두루 널리 지혜를 닦아라. 그런 차원에서 회원이라는 본명을 지어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스님이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왜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회장님 어떻게 회원이란 불명처럼 이제 살게 되시던가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법명을 받고 이제 불교 경전도 공부했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당장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궁합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궁합에 관련된 또 사주팔자 등등 보기 위해서 명리학도 보고 공부도 하고 주역도 공부하고 본인이 직접. 예, 또 도덕경도 저 좀 보고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직접 제가 궁합을 제가 직접 보고 또 애도 3명인데 특이하시네. 애도 제가 직접 이름도 짓고 아니 두루두루 요즘은 인문학 시대 통섭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학문뿐만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두루두루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이제 불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그렇죠. 제가 알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두루두루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정말 지혜네요. 회원이신. 혜원이시네요, 진짜. 지혜를 네.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정말 그러시네요.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조계사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조계사 청년회가 이제 인원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직이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문화부로 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가 뭔가 베풀자 그러면
봉사단체 청보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총벌이요. 청보리 그 단체에 제가 장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돈 관리하는 어떤 분이 이제 여자분이 돈 관리 맡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재무와 장으로서 같이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서 자, 그래서 결혼을 청혼을 하고 또 주례 스님 또 우리 보각 스님을 모시고 네. 주례 또 네. 모시고 끝에 이제 같이 예법하게 결혼식을 잘 올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인연을 만나러 그냥 글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또 인연을 만나셨고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제 아내도 지금 북한선 아래 삼천사란 절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의 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한 달에 자주 가서 많이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스님들이 할 일이 없겠어. 아니 신혜영강도 하시지, 네. 또 법당도 네. 만드시지, 또 사주도 배우고 네. 태길도 하시고. 아니 스님들 할 일 다 뺏어서 묻잖아요. 네, 맞아요. 제 농담입니다. 그럼 회장님의 신앙 생활은 조기사 청년회에서 이제 산업은행 불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네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조기사 청년의 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직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당신이 와서 일을 좀 같이 한번 해봐라. 그건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전에 간사들은 조금 2, 3년씩 하고 다 그만두는데 저는 10년 동안 은행연합회 총괄 간사 일을 하게 하고 진짜 누구도 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계속 그래 총괄 간사 끝나고 다시 연합회 이제 총괄 간사 위에 회장이 있습니다. 예. 회장을 또 2번이나 수행을 하고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다 부처님 값인데 정말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 진심으로 하시다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만큼 원력이 있으니까 계속 하실 수 있었겠죠. 네. 그 주변에 그 불자 도반들도 신뢰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주경야독이라 하잖아요. 일과 공부를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은행 업무 보고 불자의 활동도 하면서 또 단 하루도 불교 공부를 거르지 않으셨다면서요. 네. 네. 아, 저는 이제 공부라는 것이 과거 시대는 우리가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책을 봐야만 공부가 그렇죠. 한독했잖아요. 네. 예. 저는 공부라는 것은 책을 본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집이 고양시 화정동인데 직장이 여의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예. 아침에 한 1시간 10분, 저녁에도 한 1시간 정도 많이 걸립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유명한 스님 법문 내용을 구입을 해가지고 CD 또 테이프를 사가지고 법문한 내용을 각종 건강경이라든지 천수경이나 그 법문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이 스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불교의 참 진리가 뭔지 알게 돼서 너무나 그런 쪽으로 공부했지. 우리도 저는 제가 불자님한테 권유하고 싶은 사항은 요즘은 보는 시대가 아니고 듣는 시대라 생각하거든. 각종 유튜브에 보면 각종 유명한 스님 법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우리 목성 스님 유튜브에 어떤 법문을 하신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딱 듣고 알다시피 그래서 공부는 생활 속의 법문이 되지 그렇죠. 꼭 책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하루에 오다 가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경전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문사수라 했거든요. 저 부처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하시네요. 네, 왜냐면 문은 들어라. 여기요. 만약에 내가 지혜가 없이 책을 보거나 하면 너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르지 않으니까 우선 들어라. 네. 그리고 이치를 생각해봐라. 충분히 사색하고 생각해서 그 이치를 알아라. 그 다음에 알고 나면 실천해라. 이게 문사수입니다. 이게 불교의 이제 수행의 아주 핵심이죠. 그걸 다 아시고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기 어려운데. 그럼요. 그러다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이제 책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래. 견해를 갖다 보니까 그래, 안 돼, 안 돼. 그것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예. 네, 정말. 근데 불교 공부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 공부면 해도 끝이 없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벌고 가듯이?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호기심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양파를 안 까봤습니다. 예, 예. 과연 양파 속에 뭐가 있을까? 다 까보니까 결국 없었는데 저는 이제 반야신경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경전에 좀 이따 예. 건강경이고 좀 이따 또 부파경도 있고 네. 또 하면 열반경도 있고 아흔경도 있고 이 도대체 무슨 경전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 역경원에서 하는 불교 성전 예, 예. 그게 이제 2만청이 두꺼운데 그걸 보니까 모든 경전이 우리말로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끝이 없더라.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84,000경이라는데 기회가 되면 자꾸 이제 새로운 경을 자꾸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회장님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저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으셨으니.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수행의 방식이나 경전 공부 방식이 아주 합리적이세요. 그죠.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신심이 생기면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또 내가 급히 갈 필요도 없고 내 삶이 곧 수행의 연장선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수행 따르고 기도 다르고 내 삶 다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잘 균형이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처님의 신행이나 수행을 뒤로 밀어버리게 되거든요. 아주 좋은 부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게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 네, 있으시죠? 저는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주변인들한테 말하는데 이제 다반향처와 야. 또 이 뗏목의 비유란 아음경의 예, 예. 뗏목인데 다반향초에 보면 다자가 차다자고 향은 향기향 예. 이제 다반향초 이제 처음 초자인데 반자는 반반자거든요. 예. 차의 향기는 보면 중간이나 끝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 보면 이제 1세대들은 이념을 수립을 했고 2세들은 이제 그걸 확장을 했거든요. 요즘 뭐 3세 경영이 뭐니라고 해서 많이 언론 지상에 이상한 게 나쁘게 흘러들었는데 그 이유들이 보면 1세들이 세운 경영 이념을 제대로 개성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맨 먼저 경영 이념을 제대로 수립을 하라. 그렇죠. 그리고 경영 이념을 수립된 사람한테 상속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반 향초가 차의 향기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같다시피 또 결혼 생활도 보면 처음에는 사랑한다 뭐 하다가 중간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반 향초처럼 생활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뗏목 비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섬을 가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을 만들었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뗏목을 덕으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네 뗏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는 뗏목 덕으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등에 쥐고 간다고 했고 어진 자는 다음 선을 놔두고 간다 했고 그래서 요즘 가끔 정치판에 가끔 보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자기 관련된 사람을 고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정치권 종사한 분들은 부처님 하신 뗏목의 비유처럼 자기가 어떤 정치 목적을 했으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덕을 봤으면 그 덕을 다른 사람도 나눌 수 가끔 내려치고 그게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그렇죠. 되지 꼭 내 사람 하는 그렇죠.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처님처럼 정책하다는 뗏목의 비유를 대석에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마다 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그 확실히 이해, 알고. 그 진리를 확실히 아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우, 나 진짜. 그냥 생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새로운 일이 이어졌다고요. 예, 이제 2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영업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인컴 피크제라 해가지고 이제 후순위 이제 밀려 나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생인데 그래 이제 공부를 많이 어느 정도 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 자신은 모르겠는데 그래 풍채가 느끼는지 모르지만
자꾸 상담에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지점장님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상담할 때마다 부처님 말씀한 어떤 경전을 교리를 내세워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우, 참 좋다. 안 그래요, 스님? 네.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 원리를 다 맞아요. 아시고 네. 또 실천하시고 네.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수행 삼아서 네, 하시고 맞아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뭐예요? 뭐 이거 하고 이거. 머리 깎는 거 하고 아이, 가사가 그거는 안 돼요. 네. 가족을 또 가지셨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법사들이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스님들의 일을 조금 덜어주는 거잖아요. 너무 진짜 훌륭하시네. 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경전에 담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한 내용을 하나로 모으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4월 3일부터 하게 된 배경이 상담해 주니까 상담한 내용이 내용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냥 이 사람만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SNS 발달됐으니 저희 개인 공간 SNS에 이제까지 상담 내용을 이제 하나씩 매일 하나씩 올리셨어요?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독자들 읽어보도록 다음 날은 요거에 대해서 좀 글 좀 써달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딱 그래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딱 100일 동안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저희 SNS 공간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00편을 글을 남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100편을 남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책이 내용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한번 출간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책을 제가 본명이 회원이니까 예. 회원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아우, 네.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글 쓰는 거는 그렇죠.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다. 그 우리가 보통 회보에 이제 글 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회보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그걸 꼭 언제 쓰냐면 내일 마감일 때. 평소에 이제 그때 마감 때 쓰고 나면 다음 달에는 미리 좀 써놔야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내일 마감이라고 계속 독촉이 오면 그때서 이제 쓰게 돼요. 근데 하루에 한 편씩 글을 100일 동안 쓴다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참으로 아주 그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근기가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그 부처님의 네. 지혜가 그냥 충만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요새 퇴사와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직장에 들어갈 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반향처럼 다반향. 네. 우리가 직장 들어올 때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네. 막상 뽑아 나오면 이제 뭐 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사장들은 직원을 뽑을 때 내한테 불평불만하라고는 절대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기여하라고 뽑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그런 생각되는 거는 그런 불평하는 직원한테 제 딸한테 회사 들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한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 식당에 와서 접시를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식당에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접시를 닦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두 달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갔겠지만 한두 달 지나가다 보면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돈밖에 안 생긴다. 그런데 한 고객이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분은 나중에 관상이 바뀌고 누가 와더라도 그 사람을 더 나은 자리에 맞아, 데려갈 맞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장도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 공부를 하거든요. 네. 예.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직장이 뭐가 내가 보탬이다. 열심히 자기 갖추고 이 회사를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용량은 이렇게 큰데 회사가 도저히 그러기 자기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그렇죠. 내가 몸담는 곳은 욕은 하지 마라. 그렇죠. 불편하지 말라.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정말 이건 진짜 박수야.
우리 회장님이나 네. 우리 보살님 말씀 들으면 부자답습니다.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죠, 그런 아주 스님. 고귀한 마음이라 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거든요. 그거죠, 스님. 내 삶을 내 주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라. 그럼 너의 행복은 저절로 그죠. 이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스님 가르침 맞습니다. 핵심이죠. 네. 비텐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충훈 회장님에게 가피란? 잘 회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을 봤을 때 과연 국민연금이나 받고 연금 생활만 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네. 왜 젊은 사람한테 죄인을 하냐. 내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이제까지 제가 배운 바를 잘 회양하는 차원에서 울산에 조그만 제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사무실을 만들면 그 사무실을 오는 고객들한테 이제까지 부처님이 바른 깨르침, 바른 가르침을 정법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이 한국 산업은행 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생리를 많이 알거든요. 예. 이제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상의 애로상이라든지 자금 조달 방안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면에서 상담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은 거를 회양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불자답죠, 스님? 혹시 뭐 사찰을 운영하는 이런 데 상담해 주시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까지 성장해오는 데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노고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밥 한 끼 묻더라도 네. 농사분도 있을 거고 밥을 해주는 옆에 와이프가 있었기에 제가 이제까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성장해온 거를 즉 부처님이 가피를 받았으니 네. 나도 그분들한테 주분들한테 작게는 나의 이웃 크게는 사회 국가 아니면 좀 더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은 인도 태어나시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자비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꿈이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 근기에 맞게끔 크게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점 발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가피란 잘 회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원하실 때 꼭 연락하세요. 네, 한번. 꼭 하세요. 네,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저도 네, 가보겠어요. 네. 네.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 네. 은퇴 후 삶이 분명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요, 확실히. 스님, 오늘 이충훈 회장님 만남 어떠셨어요? 이제 삶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사즉 열반이요, 번뇌즉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알면 네. 이 삶, 생사의 삶 자체가 바로 열반이거든요. 따로 있지 않은데 네. 우리는 또 다른 열반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또 번뇌즉 보리,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근원에 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진리가 바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삶 이대로가 이제 진리의 본체인데 그것을 알면은 깨닫는 것이고 네. 모르면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를 이 삶 속에서 찾고자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는 이충훈 회장님. 네. 참으로 이 시대에 대승보살의 귀감이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원력 꼭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삶입니다.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누군가의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는데요. 그 독서법을 사는 법으로, 일하는 법으로 그 돈 쓰는 법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이더라고요. 예. 네.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보석하고 불교학은 참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요? 여성 불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위대한 그 어머니의 그 자비심이
사실 이 시대를 따뜻하게 만들고 바르게 정화할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